장애 집회 신고 여부는 사실 당직자들이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예. 실무적으로 반드시 그냥 시스템으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이거 몰랐을 거예요, 당직자들이. 그 일만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해온 당직자들인데 그걸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서 당직자들도 이 지도부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손을 놓은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계약서를 쓰라고 말을 하는 거래요. 책임을 대신 져라. 더 이상 말 바꾸지 말고 제발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만 져주라.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나오겠다고 한 사람마다 다 철회하고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보면은 지방선거 전략 매우 좋다. 국힘당 얘기 나온 김에 국힘당 잠깐 얘기해보죠. 지금 완전히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혼란스러웠다가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니까 이렇게 다시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힘당은 일단 대표가 이럴지 저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청와대까지 시위한다고 행진한다고 했는데 그 미리 신고도 안 해놔가지고 성적이 들고 있는 윤호개인 따라가면서 그냥 무슨 모양새입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 몇몇 의원들 미래연대인가? 뭐 거기랑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장동혁한테 더 이상 설득하는 걸 포기했다. 그러니까 전륜을 해라라고 하는 설득을 포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윤경호 소장님, 그걸 포기했으면 어떻게 갈라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윤호개인을 하겠다는 겁니까? 장동혁 물러나라, 그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동훈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과 앞으로 뜻이 안 맞고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 왜 한 사람이라도 나와가지고 난 깃발을 새로 꽂겠다, 그 세력이 없을까? 이게 이제 거대 정당의 울타리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딱 그 모습,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최대 현안이 뭘까라는 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보니까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인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 이를테면 주호영 뭐 적극적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그다음에 대구 지역 의원, 경북 지역 의원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투표까지 해가지고 일단 하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시도의회 의장단 뭐 등등등등 현지 여론은 반대가 있다면서요. 여기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에게는 그 특별법 통과시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 없는데 청와대까지 뭐 도보행진한다 그러면서 뭐 사법개혁, 사법 파괴 3법 항의하고,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뭔가 좀 거래의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기술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러니 이게 정치라는 게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길게 보고 크게 보면 장동혁이라는 제1야당 대표가 이건 도대체 갈짓자 행보 그 이하라고, 그 이상 그 이하 저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지방선거를 할 것 안 할 거다, 이거 지방선거에 대비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지난 연휴 기간에 장애 집회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단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 집회 신고 여부는 사실 당직자들이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를 하고 지도부가 뭘 판단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반드시 그냥 시스템이죠. 시스템으로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예 그냥 당직자들이 서포트하고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거 몰랐을 거예요, 당직자들이. 그 일만 10년, 20년, 30년 가까이 해온 당직자들인데 그걸 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내부에서 당직자들도 이 지도부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손을 놓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사보타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국민의힘 이제 의원님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아예 포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계약서를 쓰라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책임을 대신 져라. 더 이상 말 바꾸지 말고 제발 이 선거에 대해서 책임만 져주라 라고 하면서 선거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들이 산책하는 모습, 그 산책 수준이었습니다. 왜냐면 조용히 도보행진? 윤호개인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뭐 하는 짓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직접 봤거든요. 여기 서강대교를 건너가는 걸 보면서 마포대교였나요? 그 건너가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코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남은 건 윤호개인밖에 없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자신들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전륜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은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하라는 거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략으로 매우 잘하고 있다. 정말 성조기가 나붙기더라고요. 네, 윤호개인 깃발과 함께. 그 지금 국힘당은 일단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제도 대안과 미래죠. 그 뭐 끝나고 나오는데 장동혁이 완전히 뭐냐 막 흥분해가지고 탁 나가는 모습 네. 봤어요. 일정이 있습니다. 네. 뭐가 얘기가 잘 안 된 거겠죠? 아니면은 거기에서 한참 혼이 났든지.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하는 거는 전륜이다.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전륜이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미 하루 전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거는 윤호개인인데 어떻게 지금 선거에서 정말 뭐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전륜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완강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 책임질 거냐. 뭔 소리야. 그러면서 나왔겠죠. 그나저나 그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지금 대전 충남하고 같이 지금 처리해야 된다가 민주당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의의 견지에서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대전 충남 빼고 대구 경북만 먼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 그건 말이 됩니까? 글쎄요. 이 특별법이라는 게 아무리 뭐 시기 그다음에 뭐 부여하는 권한 이런 것들에서 정말 특별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광주 전남 특별법 때 나머지 지역과 함께 하는 게 그래도 모양은 좀 맞는 건데 그거 이미 실기했지만 그렇다고 대구 경북도 먼저 하고 대전 충남은 나중에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구 경북은 선거를 이번 6월에 하지 말고 좀 늦추는 거 뭐 이런 건 왜 생각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제 희화화 돼버리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게 조변석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거 그거는 아니죠. 그리고 청와대 가더라도 대통령 있을 때 가야지. 그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오늘부터는 뭐 그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 또 그럽니다. 그 48시간 규정이잖아요. 장외 집회 그 신고. 그 도보행진을 하겠다라고 한 그 자체가 나중에 결정된 건가라는 생각 전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죠. 먼저 도보 집회 한다고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미 보도는 예, 예. 돼 있었는데도 48시간 전에 신고를 안 했다는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네. 그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통합 문제는. 통합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함께 연계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한 3일 전에 동아일보 사설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통합특별법 세 지역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한 지역을 빠뜨리고 그 지역이 통합이 안 된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게 전국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문제이지 대구, 경북, 전남과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대구, 경북하고 광주, 전남만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고 이 두 지역에만 20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주고 예산이 재정적으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하게 투입이 되면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힘든데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멸을 더 겪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매우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도 그리고 민주당의 전략도 역시 함께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좀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맞는 정치를 하는 이유고 목적인데 국민의힘은 오직 정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이게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나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렇대요. 대구가 진짜 대구 분위기가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는 어쨌든 대구 수성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고 대구 사람이다. 외지인은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통합을 해야지 경북 특별도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김부겸 대구시장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부겸 막으려고 TK는 통합을 주장하고 그리고 대전 충남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려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그냥 완전 당리당락적 이득 아주 작은 이득으로 이거를 보니까 이 문제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꼬이게 되냐면 만약에 대전 충남 통합을 안 하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각자 후보를 내야 되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됐다. 그러면 대전 충남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통합 논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제2의 건국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통합 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시기를 실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선거 직전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딱 3월 3일 어제 그제를 못 박았던 거였거든요. 이제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이든 누군가 뽑히잖아요. 그럼 막 당선된 사람이 자기 직을 내려놓고 한 뭐 1년 하고 통합하겠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실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슬슬 진영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이 된 게 강원도지사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확정이 됐고 어제는 박찬대 의원이 이제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됐으니까 뭐 이제는 서울, 부산 이제 이런 데가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서울은 이번에 꼭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뭐 그렇게 보게 되는 게 정은호 구청장이 지지율에서 워낙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지금 경쟁을 벌이던 분들이 배치가 됐잖아요. 박홍근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잠시 후에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만은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이제 가고 근데 이따가 제가 박용진 부위원장 오면 물어보겠지만 뭐 총리급이라고도 하고 부총리급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자리예요? 총리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위원장이 총리였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켜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부총리급으로 이렇게 기자들에게 안내를 했다가 다시 정정해서 다시 안내했습니다. 총리급으로? 총리급으로.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총리급, 부총리급. 기분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직접 대통령이 위원장이라는 위원회와 총리가 위원장이라는 위원회는 그게 다르죠. 네, 그리고 대통령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위원장이 그 대통령이기 때문에 회의할 때 대통령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자문 그룹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자문 그룹들은 결정을 못하고 그냥 회의에서 그냥 의견을 올리는 정도인데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아예 실질적으로 정 부처에 걸쳐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민감한 그것도 기업과 우리 미래의 여러 성장 산업에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법안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데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네. 비판적인 얘기 하나 하려면 그거 하라고 총리 국무조정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위원회 어느 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실제로 엄청난 위원회 만들어 놓고 쓰지도 않고. 근데 이제 총리급 부위원장이라 그러면 그 밑에 뭐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장관급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대 인플레이션이 이게 얼마나 불합리해요. 사실 전 뭔가 하겠다는 의지는 좋아요. 그러나 총리실 밑에 있는 국무조정실과의 부딪히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전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제 뭐 그런 비판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주관하겠다, 직접 이렇게 회의를 참여해서 하겠다,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전환의 시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 지난 20년 동안 IT 이런 걸로 쭉 성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로는 이 먹거리로는 안 된다. 정말 AI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 피지컬 A라든가 이런 어떤 신성장 동력을 또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시대적인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 때문에 고민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지 무슨 뭐 공무원들의 급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거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네. 언론인은 평생 때를 못 벗어. 근데 그 총리급이라고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예. 예, 그 위원장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말면 뭐 장관급이지 뭐. 뭐 차도 없고 막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이 자리도 그런 거예요. 거기는 국가건축위원회인가 거기는 예. 민간기구입니다, 사실. 아. 예, 그러니까 거기는 공무원직은 아니고요, 민간위원회. 거기도 장관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대통령이야말로 실용주의 아니니까 굳이 급을 높여서 뭔가 대우를 더 잘해주고 이런 형식적인 거 제일 싫어하는 맞아요, 분이 맞아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공동 부위원장으로 김민석 총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 부처가 국무조정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다 이해관계가 맞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선거로 돌아와서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누가 될까 가장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워낙 지지율이 앞서가니까 그래도 이제 경선을 하겠지만 이번에 박홍근, 박용진 이 그 후보군 두 명을 정리한 것도 정원호 구청장 힘 실어주기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결선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당내 경선 룰 이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예선이 치러지고 결선에 갈 사람들은 그 다음에 권리당원 50%,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 이렇게 된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아마 그 이전에 지난 총선 때 뭐 여러 지역마다 여론조사든 아니면 권리당원 투표든 뭐 택했을 때 사실상 대통령의 뜻 또는 당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했을 때 그게 일사불란하게 지금 반영이 되는 거 이걸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정원호 예를 들어서 5명의 후보 중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아마 권리당원들은 글로 쏠려가지 않을까. 꼭 무슨 뭐 지시를 내리고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지금 민주당 내에 여러 지금 그 흐름을 보면 그런 점에서 결선에 갈 사람들이 누구누구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박홍근 의원을 기재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하신 거는 그런 측면에만 무게를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가장 경쟁력 있는 박주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주민 의원을 만약에 박주민 의원을 다른 자리로 배치했다면 그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박홍근 의원은 그렇게 선두주자라고 보기가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또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왜 후보 등록 같은 걸 안 했냐라고 하면은 자신이 이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짓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 맨 땅에 나가서 뭔 농사를 짓느냐. 자신은 뭐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마침 자신이 이제 부위원장으로 되시면서 비가 내린 날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의 정원호 구청장을 좀 염두에 뒀다라고 보는 직접적인 연결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저도 전혀 그런 생각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비판 논평도 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일 잘할 사람,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누가 가장 적임자일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할지 일 열심히 할지 이것만 봤지 무슨 선거 역학 구도며 무슨 당내의 경선을 막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이 두 사람 정말 왜 웃으셨어요? 왜 웃으세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뺀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렇죠. 우리 당원들의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이 사람 뽑아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게 과거와 같은 과거의 어떤 구태스러운 정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하는 후보자들의 매력적인 후보들을 보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되고 다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막 의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지도 않고 될 리도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전혀 그런 생각도 없으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도 말들이 많아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 깜짝 놀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용산구청장 박희영 있지 않습니까? 네. 복당 신청을 했대요.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나오겠다고. 아, 좋네요. 저는 용산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야. 반드시 선거로 심판이 돼야 된다. 용산구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혹시나 박희영이 누군지 모를까봐 그 이태원 참사의 맞아요. 책임자였던 그렇죠. 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죠. 우리 부러움을 모르는. 청자님 수준이 그 저 박희영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예요. 네. 근데 아이 세상에 그 참사의 책임자가 지금 저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걸 또 다시 나오겠다고 하는 거는 나오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용산구청장으로 다시 나와야지 알겠습니다. 용산이 나와라, 나와. 바뀝니다. 네. 나와. 아,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박희영 용산구청장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 개인을 비난하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복당을 국민의힘에서 출마시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위해서 복당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최고위에서 결국에는 탈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의결 절차도 지금 오늘 이렇게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 네. 취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지금 인재가 지금 없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나오겠다고 한 사람마다 다 철회하고 인재가 없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다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 보면은 아 윤호기로 똘똘 뭉치는 이런 형국이 맞다. 네. 지방선거 전략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힘 궁금한 게 지금 이진숙은 대구시장 나온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고승국 전환길은 어디에 나올까 궁금해요. 들어본 거 없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고성국 전환길 그러네요. 야, 그자들도 출마하면 정말 재밌어지겠네요. 그렇죠.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나?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고성국 전환길 말고 누구 보여요? 아니 근데 국힘당 이자들이 장악하고 접수한 거 아닙니까? 완전 지금 상황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환길 뭐 고성국 특히 고성국은 아예 그냥 당 내에 입김이 너무 세니까 뭐 고성국을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장동혁은 사실 자기가 허수아비인데 자기가 정말 국민의힘 당 대표라는 그 사명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 때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선거 유세하지 말라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어떤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환길이 어제 이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자신 유튜브에. 윤상현은 배신의 아이콘, 좌빨. 당신 이름 삭제할 것이다. 지난번에 윤상현이 뭐 더 이상 윤어게인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지금 네. 그러는 거죠. 네, 윤어게인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해달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뭔가 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좌빨이라고 그래. 전환길은 뭘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편이 아니면 다 좌빨인가 보다. 그렇죠. 네,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은 사람은 전부 좌빨. 윤상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참 궁금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힘당이.